안녕하세요. 샌더드 치과 대표원장 공안외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오늘 드릴 환자분 케이스 이야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염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병원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끔 전화를 걸어서 이제 와서 체크 받을 때 됐습니다라고 전화를 꽤 많이 드리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제 전화를 드리면 괜찮다, 괜찮으니까 아프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50대 이제 여성분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고 다 괜찮으신 분이었고 임플란트도 10년 넘게 잘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안 좋아졌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임플란트 주변에 주위염이 너무 심해졌고 뼈가 너무 많이 녹았다. 그리고 고름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당연히 임플란트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뼈가 너무 많이 녹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하추저신경과 가깝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니던 중에 이제 저희 병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병원에 치료를 이제 했죠. 치료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끝나고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셨고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병원을 갔더니 괜찮다,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좋다, 나 괜찮나 보다 해서 괜찮으니까 아예 안 가셨죠, 병원을. 아프면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요게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 안에 요 나사선이 있거든요. 그 나사선 위쪽으로 뼈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겉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세균도 잘 붙고 그 다음에 치석 같은 게 붙으면 이 미세한 틈 사이에 껴가지고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임플란트의 픽스처라고 매식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물스물 이게 뼈가 내려가면서 요까지 딱 끝까지 딱 닿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이제 요걸 딱 타고 내려가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치과를 가서 치료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른 내려간 것보다 훨씬 빠르게 쫙 내려가요. 요거까지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빠른 경우는 한 두세 달 만에 확 내려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괜찮으니까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좀 아파도 한 1, 2년 있다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참다가 이제 고름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니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 녹았습니다. 확 녹았으니까 이제 빼자는 얘기를 들으셨고 빼자는 얘기 듣고 나서도 흔들리진 않으니까 씹을 수도 있으니까 당장 바쁘니까 이제 좀 기다렸다 하겠다라고 해서 약 받아오고 드시니까 또 약 받다 보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뼈가 완전히 녹아서 흔들릴 때까지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흔들리기 시작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린 진단은 일단 빼는 거는 맞습니다. 빼고 이제 그 자리를 염증을 깨끗하게 긁어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임플란트가 실패한 자리는 치아하고 다릅니다. 치아는 치아를 빼고 나면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주변에 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냥 뼈에 붙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염증은 뺀다고 해서 잘 차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생긴 염증 주변을 그냥 긁어내고 일단 연조직, 살이 좀 치유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걸 한 달 정도 기다렸어요. 그러면 살이 어느 정도 붙어요. 붙고 나면 그 붙은 살 밑으로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바로 빨리 한다고 뼈 이식을 해버리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제대로 안 되면 환자분이 힘드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안전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환자분이 오셔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거 빼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잇몸이 아물고 나면 거기 밑으로 이제 뼈 이식을 왕창 합니다. 왕창 해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뼈 이식 같은 경우에는 100% 성공되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2번 정도 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한 번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뼈 이식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환자분께는 1년 보고 가자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한 번 실패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단계를 거쳐가면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재식립을 하면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만일에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해결할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임플란트는 끝났다고 해서 치과를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 아플 때 가야 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뭔가 일이 났고 정상적인 수습은 힘듭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나사를 조여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치료는 꼭 필요하고요. 정기적인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관리를 잘 받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치과에서 알아서 관리를 적절한 치료를 해줄 겁니다. 꼭 임플란트 끝났다고 씹을 때 편하다고 그냥 치과 안 가지 마시고 정기적인 체크 꼭 필요합니다. 만일에 치료를 할 때에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놓는 게 다음 임플란트를 더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네, 이상 쓴다치과 대표원장 공외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